최근 파리 생제르맹에서 데뷔전을 치른 이강인 선수의 인상적인 모습에 현지 매체의 관심이 높아지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뷔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일본 투어에도 함께하며 일본에서도 높은 인기에 놀란 프랑스 매체들인데요. 프랑스 매체의 VIPSG는 23일 이강인은 PSG의 새로운 스타라며 이강인의 인기를 보도했습니다. VIPSG는 이강인은 일본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그가 PSG 비행기에서 내리자 많은 팬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일본에서 이강인의 인기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이 PSG는 일본에 있고 그들의 스타는 더 이상 네이마르가 아니다. 파리에 남아있는 음바페도 아니다. 이강인은 그들에게서 스타를 인계받아 공항에서 현지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라며 이강인이 네이마르, 음바페의 뒤를 이어 PSG의 새로운 스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데뷔전에서의 이강인 선수의 놀라운 움직임과 드리블, 패스와 연계 플레이 등 뭐 하나 나무랄 것 없이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지 매체에서 주목하는 점은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이었습니다. 입단 후 이강인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는 왼쪽, 오른쪽, 중앙 어디든지 뛸 수 있는 미드필더라고 소개했고 현지 매체들도 이강인 선수가 중원에서 뛸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마요르카 시절 및 평소 이강인 선수는 왼쪽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 특이하게 오른쪽 윙어로 출전했는데요. 거기에는 엔리케 감독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2일 모든 축구 팬들의 관심 속에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 첫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현재 파리의 최고 기대 중 이강인 선수 역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는 19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모두의 응원 속에 경기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이 다소 의아했습니다. 평소 좌측 미드필더로 뛰던 이강인 선수가 이번엔 오른쪽 그것도 공격수인 윙어 쪽에 자리를 잡은 것인데요. 이를 보고 있던 현장 중계진들은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을 보고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강인 선수의 주력발은 왼발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서게 되면 플레이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마요르카 시절 이강인 선수는 좌측 미드필더로 출전해 빠른 크로스를 통해 동료에게 찬스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왼발잡이 선수가 오른쪽 윙어로 출전하게 되며 주발이 아닌 오른발로 크로스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크로스 정확도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강인 선수의 우측 윙어 포지션이 다소 의아한 것이죠. 하지만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에게 주문한 것은 크로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으로 출전하게 되면 역발 윙어가 되는데요. 이럴 경우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며 플레이하게 되는 인버티드 윙어, 인사이드 포워드, 전진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역할을 부여받을 시에는 빠른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주 임무가 아니라 드리블로 중앙 쪽으로 파고들어 골을 노리거나 왼쪽과 중앙에 있던 선수들을 편안하게 시야에 두며 정확하게 패스를 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이 이강인 선수의 주요한 역할이었습니다. 특히 오른쪽 라인을 1군으로 배치하였다고 평가받는 것이 오른쪽 윙어로 이강인을 출전시키고 오른쪽 윙백은 하키미가 출전했었습니다. 오른쪽의 하키미는 세계적인 공격형 풀백으로 가장 직선적이고 높은 위치까지 공격 가담을 하는 세계 최고의 윙백 중 한 명입니다. 하키미의 공격성을 살리면서 이강인의 중앙 지향적 공격 성향까지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바로 오른쪽 윙에서 배치하고 중앙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인사이드 포워드 역할이었습니다. 공격 가담뿐 아니라 네이마르가 없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 역할까지 수행하며 동료들에게 적절하게 패스를 뿌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전술 이해도와 그걸 뒷받침하는 축구 실력이 월드클래스급이 아니면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강인 선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의도를 역할을 확실히 이해하고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기 충분했습니다. 국내외 축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눈에 띄었고 현지 팬들조차 이 골 모두에 관여한 은두루 선수가 평점 1위를 차지했고 2위가 바로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이날 이강인 선수는 전반 44분 동안 플레이하였는데요. 44분 내내 그야말로 종횡무진 경기장을 쓸었는데요.
오른쪽에서 움직이는 이강인 선수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 같았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특유의 멋진 드리블로 상대의 사이드를 괴롭히기 시작했는데요. 사이드 수비를 가볍게 벗겨내는 것은 물론 그대로 중앙 쪽으로 공을 몰고 가 계속해서 골문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한쪽 발에 특화된 역발 윙어와 달리 오른발로도 크로스를 올리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비록 왼발보다는 날카로움이 떨어지지만 결코 오른발도 나쁘지 않은 정확한 크로스로 상대를 위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상대 수비수는 크로스와 돌파 두 가지 전부 신경 써야 하는 정말 까다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 수비수는 결국 이강인을 무리하게 수비하다 넘어지는 굴욕적인 장면까지 연출되고 마는데요. 이를 본 파리 팬들의 반응 역시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거였다니. 이강인 진짜 장난 아니다. 저 선수 너무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군. 이라며 번뜩이는 이강인의 플레이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죠. 이강인 선수는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상대로부터 볼을 뺏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를 본 현장 중계진들은 이강인의 활동량을 칭찬하기도 했는데요. 보통 공격이 뛰어나면 수비는 부족하기 마련인데요. 이 차이가 바로 월클과 월클이 아닌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현대축구의 흐름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엔리케 감독은 강한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을 중시하고 있고 스페인 출신의 볼 간수는 기본으로 요구하는 감독입니다. 티아고 알칸타라를 뽑지 않고 솔라리 등을 뽑은 이유가 강한 압박과 활동량을 중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볼 간수의 최고봉에다가 이제는 수비 가담과 활동량이 장점이 되어버린 이강인 선수이기 때문에 엔리케 감독이 가장 선호하는 선수 중 한 명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강인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지 않고 오른쪽 윙포워드 위치에 나온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엔리케의 감독이 이강인 선수가 단순히 플레이메이커가 아닌 공격적 성향이 높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럽 최고의 드리블은 물론 몸싸움까지 가능한 이강인 선수는 충분히 골문 앞 경쟁력이 있다고 본 것이죠. 실제 많은 매체에서 골문 앞에서의 침착함과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를 통해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놀라운 선고안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다음 시즌 엔리케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공격수로 적극 활용해 이강인 선수가 도움 말고도 많은 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실제 입단 인터뷰에서 어시스트보다는 골이 더 좋다고 말한 이강인 선수인데요. 과연 몇 골을 넣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의 장점인 대지를 가르는 패스를 통해 얼마나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부상 정도가 일단 심각한 햄스트링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속되고 있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은 허벅지 뒤쪽을 따라 움직이는 세 개의 근육 그룹인 햄스트링 근육 중 하나가 최대로 늘어난 상태에서 갑자기 근육에 힘이 들어가 과부하가 되어 발생하는데요. 햄스트링 근육은 허벅지 뒤쪽을 따라 엉덩이에서 무릎 바로 아래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근육 그룹으로 다리를 뒤로 똑바로 펴고 무릎을 구부릴 수 있게 합니다. 이 근육들 중 하나가 신체 활동 중에 한 개 이상으로 늘어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어 축구 선수들에게는 흔한 부상 중 하나입니다. 일단 햄스트링 부상의 경우에는 최소 2주에서 3주, 4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꽤나 심각한 부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체로 이런 경우에는 절뚝거리거나 목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일상적인 근육 활동을 삼가하면서 충분히 회복해야 합니다. PSG 소식에 정통하며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RTL 스포르트 등에 기고하는 압델라흐 불마 기자는 22일 자신의 SNS에 이강인의 상태에 대해 투어 기간 1년의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계속하기 위해서라며 이강인이 투어에서 뛰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검사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언급에서 부상 기간이나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강인이 계속 나오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다고 밝힌 만큼 당장 장기간 결장해야 할 정도의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부상 부위가 햄스트링이라 자칫 고질적인 부상으로 발전할 위험이 존재하지만 경기 후에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았기에 검사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아시아 투어에 문제 없이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교체 아웃 지시를 받고 혼자서 걸어갔고
일본 투어 시에도 밝은 모습과 절뚝이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내릴 때에도 본인의 캐리어를 직접 들고 내리는 등의 모습이 관찰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볼 때 이강인 선수의 부상이 햄스트링이 아닐 수 있다. 경미한 근육 통증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프랑스 매체 레퀴프는 24일 PSG 선수단이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뒤 첫 훈련을 실시했지만 이강인은 훈련장에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다른 프랑스 매체들도 PSG가 이강인의 부상에 대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상이 심각했다면 구단 클럽하우스에 남았을 것이라며 이강인의 부상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